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2023년 현재 한국 사회에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100명도 넘는다라는 문제 제기로 시작한 OTT 다큐 나는 신이다. 세뇌, 착취, 성범죄 등의 충격적인 증언을 담으며 많은 시청자들을 끌어모았고요.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든 사이비 종교의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짚어본 시리즈입니다. 한국 다큐멘터리로서 OTT 글로벌 시청 순위 상위권까지 오를 만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지 뉴미디어 콘텐츠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비 종교 문제 고발과 선정성 문제의 기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문제는 미디어 비평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열린 라디오 YTN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이비 종교의 실체와 피해자들의 고통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연일 화제입니다. 이 콘텐츠가 공개된 이후 사이비 종교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져서 유익한 콘텐츠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시리즈에 대한 비평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이 콘텐츠가 주는 공익적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그 비평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네. 그 해당 방송은 3월 3일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8부작이고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 그러니까 JMS 관련 내용이 3회차, 그리고 오대양 사건인 박순자 사건 1회차, 그리고 아가동산의 김기순 교주 이야기가 2회차, 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관련된 내용이 2회차로 다루어졌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2020년 MBC가 넷플릭스와 제작 투자 계약을 체결했고요. 2년여에 걸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MBC가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 아카이빙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됐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단순히 과거 자료를 잘 모아서 정리한 것이 아니고요. 이들 종교를 탈퇴한 사람들, 특히 피해자들을 방대하게 취재해서 그들의 증언을 담았고요. 또 이들을 추적했던 활동가들, 언론인, 검찰, 경찰 등의 증언을 종합해서 해당 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적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특히 정명석을 다룬 그 에피소드의 러닝타임은 총 150여 분인데요. 이게 다른 사건 에피소드보다 약 2배 분량이 됩니다. 아직 공개된 적이 없는 영상 및 녹음 파일을 다수 등장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고, 네. 특히 작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명석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피해자의 목소리, 그분의 증언을 주요하게 담았습니다. 네. 정말 이거 보기가 힘이 들 정도로 충격적인 폭로 영상 내용이 적나라하게 많이 담겼거든요. 네네. 파장이 계속되고 있죠. 예, 2023년 그 3월 5일 그 공개 3일 만에 넷플릭스 한국 TV 시리즈 부문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장르로는 최초였다고 하고요. 또 OTT 종합검색 콘텐츠 추천 플랫폼인 키노라이츠에서 3월 2주차, 그러니까 3월 4일에서 10일까지의 통합 콘텐츠 랭킹에서 1위였습니다. 네. 이 다큐멘터리가 이 정도의 그 반응을 보이는 건 굉장히 놀라운데요. 네. 기독교 복음 선교회 그 JMS 측에서는 방영을 막아달라면서 방송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3월 2일에 정명석은 이 프로그램 가운데 채권자들에 대한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MBC는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 및 주관적 자료들을 수집한 다음에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정명석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이 된 거죠.
그리고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도 나는 신이다 5, 6회 여기에 그 아가동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 내용이 일부 탈퇴자의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만 담고 있다라면서 방송 금지를 그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도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아가동산 편을 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당시에 아가동산 측이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방송하지 못하게 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성현 PD는 당시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됐더라면 피해자 상당수가 지금과 같은 비참한 상태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면서요. 법원이 혹시 이번 24일에 방송금지 여부가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네. 법원이 이제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가동산 편을 미리 보기를 권한다. 이런 입장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만큼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데 네. 정말 이 충격적인 장면이 너무 많았어요. 분노가 치밀기도 했고요. 시청자들 입장에서 제기된 비판적 시각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저는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 방송이 우리 사회에 주는 아젠다 그 자체는 분명히 공익적인 것이고 그만큼의 효과도 분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미 성폭력 등의 혐의로 10년을 복역을 하고 나온 정명석 교주가 교도소에서도 교주로서 여전히 건재하게 지냈고 출소 후에 다시 성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이 현재 상황을 방송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파장이었고요. 네. 또 1987년 오대양 집단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의 오대양 사건이 그냥 무조건 집단 자살이다라고만 보도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타살일 가능성이 있고 그 배후가 있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들려주기도 했어요. 특히 방송에서 박순자 교주가 모았던 그 돈 일부가 당시에 구원파 교주인 유병원이 운영하던 회사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전했고요. 네. 또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는데 당시에 박영수 검사가 오대양 사건으로 32명이 사망한 지 겨우 이틀 만에 대통령 명에 따라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신을 화장해버렸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지금 와서 보니 많은 의문점을 주더라라는 것이죠. 네. 한마디로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 정의와 상식, 정치 구조가 바로 서지 않을 때 더 창궐하지 않나라는 점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방송이 지나치게 선정적이어서 기존 우리가 방송 보도물에 대해서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 방송이 주는 그 아젠다 효과는 분명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소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비판에 대해서 제작진 측에서도 입장을 여러 번 냈더라고요. 네, 여러 번 입장을 내놨는데요. 연출자인 조성현 PD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여주는 게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실제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위로 줄였고 네. 피해자들도 모든 걸 그대로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했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피해자도 동의를 했다. 네네. 일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알몸 이미지를 공개한 것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그분들과 관련된 자료는 이미 인터넷에 몇 년 전부터 공개됐던 자료다라고 하면서요. 지금도 그 영상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작인지까지 시청자들이 살펴봐달라는 의미였다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조성현 PD는 기자회견에서 이 프로그램이 사이비 종교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시켰다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네.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수용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있는 그대로 명백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가해 종교단체의 내부자들은 계속해서 방어 논리를 구축한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줘야 피해자가 한두 명이라도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 사이비 종교 특성상 왜곡된 진실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편집이나 가감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네. 소장님은 이 영상들 어떻게 보셨어요? 이 방송에서 좀 아쉬운 점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일단은 지나치게 재연이 많았어요. 재연이요? 그런데 그것이 재연이요. 그런데 이 재연이 실제인지 재연인지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우리 이 방송이 이제 넷플릭스에서 송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재연이라는 것은 써주는 것이 어떤 방송 제작 윤리에 맞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보통 이 화면 상단에 작게 이렇게 재연이라고 그렇죠. 써서 보내는데 이번에는 없었던가요? 네, 없었고요. 그냥 맨 뒤에 마지막에 이 내용은 다 그 인터뷰에 기반했는데 일부는 그 재연을 했다. 재연이라기보다는 아무튼 그렇게 간단하게 써 있었는데요. 네. 굉장히 작은 글씨로 맨 마지막에 한번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족했고요. 대부분의 내용이 피해자의 육성 발언 내용을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육성으로 피해자가 이제 발언을 하잖아요. 자신의 피해 상황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발언 내용 하나하나에 맞는 그 영상을 계속 재연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 성폭력을 선정적으로 재연한 장면이 지나치게 많았다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네. 오대양 편에서는 신도들의 주검이 모자이크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적인 선정성보다 이 내용이 더 충격이 컸거든요. 사실 이런 장면은 과거 80년대에도 그 당시 이제 오대양 사건을 전하면서 얼핏얼핏 보여줬지만은 이번처럼 주검을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고 특히 자살이 아니라 타살일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돌아가신 분의 모습을 정말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고 불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뿐 아니라 아가동산에서 등장한 아동학대를 그리는 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영상에서는 아이를 어떻게 때렸는지, 어떻게 그야말로 학대를 했는지, 어떻게 시신을 처리하는지 등의 모습을 현장 검증 모습처럼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은 이런 현장 검증, 범죄 장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 거 언론 보도에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입니다. 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런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인데요. 네. 2022년 11월에 한국기자협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이 제정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학대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영상, 사진 등은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모방 범죄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합니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 영상에서는 아동학대 범죄로 사망한 취납기군을 위한 구슬하는 장면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비중 있는 영상 구성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공포감을 주더라고요. 불필요하게 공포심을 자극하는 그런 그 연출들이 있지 않았나.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시신 장면이나 이런 것들은 참 보기 어려운, 좀 지적해야 될 만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 대한 고발적 측면과 선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들여다봤는데요. 소장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이 방송에 200명 가까운 분들의 인터뷰가 담겼다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런 작업을 해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작진에게 일단은 감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또 이분들이 용기 있게 자신의 피해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 이 피해자분들에게 정말 존경의 말씀을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아, 맞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이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정말 손끝만큼의 피해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2차 가해의 목소리도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방송을 계기로 우리가 광신, 맹신이 아닌 어떤 지금 현재 어떤 맹종하는 문화들이 좀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그 문화 속에서 이런 그 사이비 정보가 참가하게 된 거고요. 이런 분위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사기 행각에 대해서 종교라는 이유로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감시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되게 많은 비판을 한 것 같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어려운 취재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도 전합니다. 아, 맞습니다. 정말 인터뷰에 응해주신 피해자분들 또 제작진분들께 감사하다라는 말씀 저도 전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곽영임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YTN 라디오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어요? 이번 주에는 평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되는 이슈 앤 피플을 들어봤습니다. 네, YTN 라디오의 한낮의 시사 프로그램이죠. 이슈 앤 피플. 어떤 점부터 볼까요? 네, 이번 주 이슈 앤 피플 방송에서는 우리 정부가 내놓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 제3자 배상안에 대한 정치권, 그리고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피해자들과 국회의 움직임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특히 지난 13일 월요일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관사인 이재정 의원을 연결해 당일 오전에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 소식을 전했는데요. 네. 원래 여야 간에 합의됐던 외통위 개최를 여당에서 양금덕 할머니의 국회 출석 발언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에 방해가 된다,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방일 이후로 미루자고 해서 보이콧했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양금덕 할머니의 국회 출석의 의미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한 점 매우 유익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국회 참고인 출석과 발언이 국가가 공식적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최초의 기회였다는 점을 설명했는데요. 여야의 입장 차이나 정부의 배상안에 대한 찬반 여론을 떠나서 대중이 꼭 인지해야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준 점 매우 바람직했습니다. 네, 이슈 인터뷰에서 다뤄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국회 참고인 출석과 발언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 아주 유익했다는 의견 주셨고요. 다음으로 짚어볼 내용은 뭘까요? 네, 최근 넷플릭스 방영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종교단체 JMS와 관련해 지난주 금요일에 JMS 교주 정명석 씨의 신도 성폭행 사건을 다룬 데 이어서 이번 주 화요일에는 반 JMS 단체인 엑소더스의 대표 김도영 단국대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네. 사회적 관심이 큰 이슈인 만큼 수학자인 김도영 교수가 왜 반 JMS 활동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한 점 바람직했습니다. 교주의 성폭행뿐만 아니라 JMS의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테러 행위,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 퍼져 있는 JMS 비호 세력 등에 대한 이야기 등 많은 정보를 담아내려고 노력한 점 돋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몇 가지 눈에 띄었는데요. 우선 오랜 시간 동안 젊은 층에게 빠르게 확산한 이유에 대해 교리라든가 분위기가 젊은이들을 혹하게 만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정도의 대답만 듣고는 더 이상의 질문이나 추가 설명이 없었는데요. 이 부분은 일반 대중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 만큼 좀 더 상세한 설명이 없어 아쉬웠습니다. 네. 그리고 진행자가 구치소 수감 중인 정명석 씨에 대해 앞으로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진행될 텐데 이에 대해서 신뢰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 질문에 앞서서 정명석 씨가 현재 어떤 혐의로 구속됐는지 정도는 진행자가 먼저 설명하는 것이 더 좋았을 듯합니다. 진행자가 인터뷰를 진행할 때 질문뿐만 아니라 인터뷰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나 내용에 대한 요약도 좀 더 촘촘하게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인터뷰를 할 때 질문자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이야기의 배경과 내용을 요약해주는 역할도 더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부분은 뭘까요? 네, 프로그램을 여는 메일 코너 4가지 뉴스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우선 그날의 뉴스 아이템 중에서 주요 뉴스를 선정하는 기준은 아주 적절해 보입니다. 물론 정치 뉴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지난 수요일의 경우처럼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나 영월 민간 헬기 추락 사고, 주 64시간 근무한 경비원이 숨진 사건 등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담은 뉴스의 비중도 적지 않았던 점 매우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코너를 맡고 있는 이우영 아나운서는 하이톤의 밝고 맑은 음성으로 뉴스를 전하고 있어서 프로그램에 활력을 더하고 청취자에게 호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뉴스를 전하는 데 있어서 톤이 일정하고 리듬감이 거의 없이 같은 속도로 읽는 듯한 느낌이 있어 약간 아쉬움을 주고 있는데요. 10여 분에 걸쳐 4가지 뉴스 아이템을 전달하는 동안 일정한 톤에 또박또박 읽는 진행 방식은 명확한 발음에도 불구하고 청취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엔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젊은 아나운서다운 에너지 넘치는 음성에 더해 좀 더 여유로운 진행 솜씨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평가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곽영임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뉴미디어 트렌드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콘텐츠를 살아가는 분입니다.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 연결돼 있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이번 주에 화제의 영상은 어떤 걸 준비하셨어요? 이분이 만든 영화가 다시 개봉을 했는데요. 네. 빛의 마술사로 유명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신작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네. 감독님 하면 초속 5cm, 별의 목소리, 너의 이름까지도 국내에서도 너무 유명하죠. 네. 3년 만에 신작이 내놓았는데요. 사실 폐허라는 부분, 여러 지역의 폐허를 집행하며 재앙의 원인이 되는 문이 있다라고 해서 그 스즈메를 통해서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인데, 네. 아시겠지만 동일본 대지진을 정면 돌파하면서 이야기를 짚었다는 것도 좀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을 주제로 한 영화인가요?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나오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빗대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예 이렇게 콕 집어서 연출을 한 작품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너의 이름은으로도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신작 3년 만에 나왔다고 스즈메의 문단속 꼽으셨는데 저도 이번 주말에 보러 가려고 예매를 했습니다. 개봉 일주일 만에 국내 박스오피스에서 누적 관객 수가 100만 명 돌파하기도 했어요. 코로나가 발발한 이후에 극장가 찾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는 소식 접했는데 스즈메를 찾는 거는 어떤 요인이 있다고 보세요? 물론 이제 브랜드라는 이미지도 있을 거고요. 예전에 기존까지 감독님이 만들었던 작품이 워낙 재미도 있었고 그리고 기대하는 심리도 컸을 텐데 네.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엔 개봉하는 영화들이 박스 오피스를 강타한 영화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떤 블록버스터나 이런 어떤 빛의 마술사라고 할 만큼 영상에서 줄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재미를 줄 수 있는 영화들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스즈메 문단속은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풍족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지난주에 봤는데 보셨군요. 네, 너무 재밌게 봐서 오랜만에 극장에서 재밌는 영화 봤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게 사실 일본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흥행에 성공한 뒤에 나온 작품이라 시기상으로도 후광 효과를 봤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애니메이션이라서 재밌다 이러기보다는 두 작품 다 연출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일본 애니메이션 사상 한국에서 처음으로 400만을 돌파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진짜 스즈메 문단속 같은 경우는 최근 1월에 개봉 이후부터 개봉 1주차에 100만을 넘긴 영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특히 슬럼덩크조차도 첫 주에 100만을 넘기지 못했었는데, 스즈메 문단속이 이렇게 100만을 넘긴다는 것 자체가 좋은 작품으로 벌써 입소문이 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100만을 넘겼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희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는 첫 주에 200만, 300만을 넘었던 영화들도 많았어요. 네, 그만큼 사실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국내 개봉했던 영화들의 성과가 많이 좋지 않거든요. 네. 또 하나로는 또 이제 헐리우드 영화들이 성과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것 얘기들이 저희가 지난번에도 많이 얘기했던 OTT의 영향도 있을 거고, OTT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비싸다고 느껴지는 부분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한국 영화는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좀 있으면 OTT에서 보면 되지 이런 심리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애니메이션 특히나 이런 대작들은 또 극장에서 봐야 된다 이런 심리들이 또 같이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좀 믹스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귀한 겁니다. 100만을 넘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군요. 과거에는 뭐 200만, 300만 이런 작품들이 뭐 많이 나왔지만 지금 시기에 개봉 첫 주만에 100만을 넘긴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네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그중 하나가 우리 시선이 OTT로 많이 옮겨갔다는 거죠. 지난주 그렇죠. 금요일에 파트 2가 공개됐어요. 더글로리. 이게 뭐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 시장에서도 인기가 뜨겁죠. 진짜 이렇게 시즌 1이라고 파트 1보다 파트 2의 여파가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유년 시절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가 원승을 걸어서 치밀하게 준비한 처절한 복수극을 펼치는 드라마잖아요. 네. 네, 이제 지난 10일 날 파트 2 8편이 공개됐고요. 저도 하루 만에 다 봤는데 몰아보셨군요. 네, 멈출 수가 없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글로벌 탑 10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비영어 TV쇼 부분의 1위를 차지했어요. 네. 그게 1억 2,446만 시간이거든요. 근데 영어쇼 포함해서도 1등입니다. 그만큼 네. 전 세계에서 넷플릭스를 보는 사람 중에서는 더 글로리를 가장 많이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지금 순위가 몇 위라고 하셨죠? 전 세계 비영어권 부분에서 1위고요. 근데 지금 영어권 TV쇼도 이제 구분해서 같이 시간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시간보다도 더 제일 높은 시간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는 못 봤는데 한 3편 정도 봤는데 정말 매 장면 명대사 파티라고 입소문이 날 정도고 패러디도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글로리 감독의 학교폭력 논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10일이죠. 미국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그 더글로리를 연출한 안기로 감독이 1996년 필리핀 유학 시절에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의 동급생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여자친구의 동급생은 중학교 2학년이었고요. 그 당시 안 감독은 고3이었는데, 네. 그 여자친구를 친구들이 놀렸다는 이유로 불러내서 폭행을 했다고 주장을 했고, 처음엔 부정을 했으나만 이제 가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일로 무리 일으킨 점 송구하다 붙였고요. 또 이게 학교 폭력을 고발하는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드라마 때문에 학폭이 굉장히 많이 또 화제가 됐잖아요. 많이 알려지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콘텐츠를 만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학교 폭력에 가해졌다는 사실이 팬과 대중에게 또 상처로 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 우리가 콘텐츠 출연자, 배우들에 대한 과오잣대는 비교적 엄격하게 재왔는데 창작자, 감독에게는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적용이 과연 되기는 할까, 이런 무거운 이야기까지 나오던데요. 저희 다른 코너죠. 미디어 비평에서 다룰 수 있다면 한 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이번에는 사이비 종교를 다룬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 이야기 나눠볼게요. 공개되고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것도 저도 굉장히 힘들게 본 콘텐츠예요. 진짜로 글로리와 함께 지금 대한민국의 미디어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콘텐츠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보고 나서 치가 떨리고요. 세상에 이런 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더 다큐멘터리인데 다큐멘터리가 아닌 비현실적인 콘텐츠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당해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이게 또 사실 국내에서 방송이라는 플랫폼이었다면 과연 공개될 수 있었을까? 이 수위가 이렇게 공개될 수 있었을까? 실제로 이걸 본 분들이 사실 불편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네. 이렇게 꼭 표현을 했어야 했냐.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그 화제성으로 전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긴 한데
사실 이제 콘텐츠 자체가 준 파장이 이 과연 사회에 어떤 좋은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게 국내에만 파장이 큰 건 아니고 글로벌 순위도 높게 랭크되어 있거든요. 한국 다큐 장르가 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한 건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될까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메시아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이 뭐 600명이 있다부터 해서 사실 이런 종교, 그 다음에 이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다큐멘터리는 항상 좀 화제를 많이 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나도 모르게 그런 피해를 받거나 아니면 그런 거에 개입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OTT에는 되게 단골 주제였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한 콘텐츠고, 근데 익숙한 콘텐츠인데 낯설은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선하게 다가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비영어 TV쇼 부문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이 5등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한국 다큐멘터리 시리즈로는 글로벌 TV쇼 탑10 진입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좀 사회적으로 어떤 고민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다큐멘터리들을 넷플릭스 상위권에서도 좀 자주 보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미디어 트렌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 아이디의 김조환 이사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또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스키드로우의 I'll Remember You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